자, 봅시다. 오늘은 2024년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인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볼까요?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거의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AI 어떤 거품 이론도 있지만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많은 시선이 주목이 됐었고 또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냈던 그런 엔비디아죠. 거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스탁 마켓을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카툰은 좀 중요한 게 있죠. 중국 부동산 시장을 회생하려고 역대 최대로 모기지 금리를 인하했다. 에버그란데가 이제 조금 파산을 하면서 모기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러한 카툰이 나온 거 보면 이제는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엔비디아 보죠. 엔비디아 실적은 꽤 잘 나왔습니다. 뭐 실적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다고 해요. 뭐 예측치보다는 훨씬 잘 나왔고 뭐 퍼센테이지로 뭐 200%, 뭐 700%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70%인가요? 아무튼 간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788.27불. 거의 뭐 1000불 이상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많죠. 실적 발표 전에 좀 불안해서 하락을 했던 모습이 있었고 목요일장에 이날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됐겠죠. 그 다음날 이렇게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금요일 날도 좀 상승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애매한 좀 의미 있는 캔들 모양이 나와서 다음 주의 행보 중요하겠죠. 뭐 좀 지켜봐야지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금요일장에 우리 장 자체는 코스피는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줄 알았으나 뭐 그러질 못한 상태로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또 소폭 하락을 해버렸죠. 미국장도 금요일날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정이 아닌가, 조정으로 들어온 건가,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뭐 리케이, 프랑스, 독일, 뭐 유로스탁스 이런 데는 전부 다 신고가 향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영국도 뭐 거의 신고가 근처에 이제 곧 조만간 도달할 것 같고 상해 항생은 아직 바닥에 있긴 한데 아까 앞서 카툰에서 봤다시피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듀얼 모멘텀 여전히 스파이 가리키고 있고 카나리아군 역시 주식을 해도 좋다고 보고 있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엔화, 유로, 달러 이런 정도. 엔화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850이 되면 일본에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금요일장에 뭐 나스닥 좀 하락했고 반도체 좀 하락했죠. 우리나라를 좋게 보고 있고 뭐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볼까요? 그래도 TLT는 올해 지금 5% 가까이 빠져 있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좋았다. 뭐 이런 정도. 테슬라는 2% 가까이 빠졌고 여전히 올해 22%, 23% 가까이 빠지고 있다. 이런 정도 볼게요. 비트코인은 뭐 따로 비트코인 어떤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8천,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8,200만 원 이 수준까지는 일단 찍으러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래프를 봐야겠지만 이게 지금 전고점이 가까이 있을걸요. 뭐 거기서 살짝 조정을 받지 않나? 그래도 이더리움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코스피 주봉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나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데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저항선에 부딪혀 있죠. 저항선에 부딪혀 있어서 여기를 뚫어낸다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20선 반등을 꾀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을 찍으려고 할 것이다. 뭐 한 번은 찍겠죠. 그래서 상승의 힘이 좀 더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죠. 하단을 찍고
우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단을 찍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곧 상단을 한번 찍으러 가지 않을까, 찍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 중이니까 이 지금 형태는 뭐 지금 계속 5일선 위에 1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상승 추세에 있지만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에 대한 거지, 지금 그냥 즐기시는 게 좋겠죠. 언제 떨어진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뭐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 현물은 쭉 소폭 상승하면서 계속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한 번쯤 사볼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이번 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죠? 했었죠. 금 현물 뭐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했으면 좋겠고요. 환율은 1330 수준에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좀 약간 하락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상승을 멈추고 조금씩 내려앉기를 바라봅니다. 원유 역시 상승할 것처럼 보였어요.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상승하는 패턴인가 싶었는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멈춰주길 바라야겠죠. 10년 국채 보겠습니다. 10년 국채는 4.25 수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적정 수준에 머물렀다 소폭 하락하면서 이 정도 수준을 당분간 좀 유지하려고 할 것 같죠. 4.25, 그리고 2년 채권은 4.5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네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불안감이 2년 채권에 조금 더 작용하는 게 아닌가. 5월엔 할 수 있을까, 6월엔 할 수 있을까, 금리 인하가 올해는 되나, 이런 생각들이 2년 채권에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그러해서 조금은 더 벌어졌고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엔비디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높아졌어요. 저번 주에 한 70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78 정도로 높아졌다. 빅스 변동성 지수는 뭐 여전히 뭐 거의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우리나라는 살짝 높습니다. 거의 뭐 18.2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위치는 아니다. 언젠가 한번 업다운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경기 선행인 구리 광산이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주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갖게 만들어 봅니다. 일주일 맵을 보면 역시 두드러지는 건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반도체 쪽이 좀 눈에 띄죠. 이런 정도. 가장 망한 건 테슬라, 이런 정도. 뭐 디즈니 이런 게 좀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인덱스를 잠깐 보면 지수는 이제 드디어 올해 들어서 양수, 그러니까 플러스권에 도달을 했죠. 아직 종목은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종목 자체는 마이너스이지만 거의 다 왔다. 스파이 QQQ 다이아 역시도 저번 주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네 종목 평균 자체는 조금 더 좋아졌지만 아직 나의 계좌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탐욕 계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다른 계좌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다들 뭐 괜찮다 뭐 이런 정도. 미니스탁이 좀 올랐고 슈퍼올베당 좀 올랐고 파리 뭐 지금 파리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가 계속 사상 최고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무튼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3월 1일인 리밸런싱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모임이 있어서 방송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